네,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 정책을 시민의 눈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시민 돋보기 김인순 공간사회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인순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토요일이 바로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장애인의 날이었고요. 이건 또 일주일 동안 장애인의 주간이라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장애인의 날이 없듯이 향후에는 장애인을 특별히 지칭하는 그런 날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웃이자 가족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을 가면 좋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대거 이제 이동권의 보장을 요구하면서 시위가 벌어지는 것도 주변에서 저희가 왕왕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 요구가 반영되어서 이동의 편의가 진일보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지 거의 이제 40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실제로는 이제 올해로 39년, 그러니까 1981년도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의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해서 네. 세계 장애인회를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39년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이 선포를 통해서 그 이후에 모든 국가에서 관련 사업을 하도록 권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 장애인의 인권은 신장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장애인의 날이 지정된 지 40년이 됐지만 그 기간 동안 장애인의 인권은 조금 좋아지지 않았다. 안타까운 상황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게 바로 장애인의 여러 네. 권리 가운데 이동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은 헌법에서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이동권 헌법에서 보장된 이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와 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행복 추구,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이제 이동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미 장애인 인권 선언에서도 장애인은 자유로운 시설과 이용에 있어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동권은 헌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인권 선언에서도 이미 선언한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통계 자료를 조금 보면 장애인 인구가 250만 명이고요. 전북 지역은 또 6만 명 가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이렇게 많은 줄 저도 몰랐습니다. 네. 이걸 이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비율로 보게 되면 20명 중에 한 명이 장애라는 거죠. 5%죠. 5%.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애를 실제로 마주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다니기에 실제로 도로는 모험을 해야 될 정도로 노면이 굉장히 불편하고 네. 그다음에 대중교통인 버스 또한 휠체어를 타고 외출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 후천적 장애인이셨는데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외출을 하는 것은 유일하게 병원 말고는 다른 일들을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불편을 한데요. 이제 아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 나누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이제 지체장애인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전체 장애인 260만 중에서 지체장애인이 50%를 넘기 때문에 실제로 이동권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장애 10개인가 12개 분류로 나눈 중에 네. 지체장애인의 부류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동권에 관련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 장애인의 이동권 제한과 관련해서 조금 안타까운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네. 사례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딱 이 한 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이 상황을 보고 한 시민단체에서 보도 자료를 냈어요. 네. 이제 한 장애인이시죠. 이분은 이제 그 휠체어를 타신 분인데 지난 4월 16일 날 그 아파트 전주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서 그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3-1번 버스였는데 네. 이 버스가 딱 도착을 하면서 사람이 많으니까 다음 차를 타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태웠어요. 나중에는 네. 태웠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6시면은 이제 퇴근 시간이 겹치다 보니까 네.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차를 타세요라고 이제 미루고 가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 승객이
아닙니다. 난 지금 차를 타겠습니다. 하고 다시 차를 제지를 했고 네. 이제 차가 그러자 이제 리프트를 내려요. 네. 3-1번은 이제 그 리프트가 장착이 돼 있으니까 내렸는데 내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 기왕에 탈 거면 좀 도로로 내려오지 시간도 바쁜데 왜 인도 위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타박을 하신 거죠. 실은 원래 리프트는 인도에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는 건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접하고 나서 그 단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시내버스 운전 기사에게도 우리가 이제 가만 이런 상황들을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민주시민으로서 약속을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하는 것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네. 버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타는 것이다. 그다음에 장애인의 승하차 시간을 우리는 기다릴 줄 안다. 그다음에 승하차를 거부하면 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보도 자료로 끝날 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좀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 버스가 장애인, 비장애인이 모두 타는 사실 시민의 발이긴 한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법이라고 하는 거에 근거해가지고 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를 타고 이용하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해서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애인에 관련한 부분은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국가의 역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자체가 이제 수능을 하게 되는데 네. 실제로 국가 자체가 그런 마인드를 아직 부리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네.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일상에서 그 이동권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들 한번 제가 네. 어떤 정도인가를 제가 찾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이동권이지만 2016년도에 이제 자료를 보니까 고속 시외버스가 총 1,730대가 있대요. 네. 그 중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탑승 편의 시설은 네. 단 한 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사안인가요? 예, 전국이에요. 그래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한 네. 인식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저만 편하면 됐지 이게 장애인 탈 수 있어 없어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그 국회에서 장거리 버스의 휠체어 탑승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이 개정이 되는데 네. 이제 여기까지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치해야 될 당사자인 버스 회사가 비용이 든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라고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설치를 못했어요. 이렇게 난제로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내버스는 또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앞서 그 인우동의 사례처럼 어떤 상황이냐면 시민하고 우리 일반 버스 승객하고 그 버스 운전자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저상 버스를 타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74%에 이릅니다. 거의 안 못한 거죠. 타보셨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그러면 우리가 인도에 깔린 점자 블럭이랄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하냐라고 보시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점자 블럭이 어디에 놓여 있냐면 벤치 아래에 있거나 그다음에 인도의 끝자락에 놓여 있어서 도로하고 차가 다니는 도로하고 바로 연접해 있다 보니까 있네요. 만약에 실수하게 되면 잘못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 놓여 있고요. 또 하나는 버스를 음성 안내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끄럽다고 그 소리를 꺼달라고 민원을 넣다 보니까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이 안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그 이동에 관련한 것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 비장애인들도 저해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정의롭지 못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차별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정말 찬찬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법이 있긴 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법이 아닐까 싶고요. 또 법을 떠나서 시민 의식의 개선이 조금 음,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걸 나서서 음, 해주면 또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민이 좀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장애인의 90% 이상이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얻는 장애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에 따른 실천을 위한 건강한 시위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실천도 담보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 여기 오면서 이제 자료를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4월 19일자, 그러니까 장애인의 날을 맞기 전에 서울시에서 보행에 그러니까 장애인이든 일반인이든 보행에 문제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를 음, 그 저기 샘플 채취가 아니라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행약자,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이 점자블럭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진입하는 데 있어 턱이 너무 높냐, 음, 낮냐라고 하는 것도 확인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BF 인증이라고 해가지고 베리어 프리 무장애 시설을 시범적으로 여러 군데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이번에 이제 그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그 전에 이제 요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지만 네. 이전부터 계속해서 보행 약자들을 위한 그 개선 사업들을 여러 번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나마 대한민국에서는 선진적인 정책을 펴주고 있는 데가 저는 그나마 서울이다. 그래서 전북이나 각 지자체도 서울만큼만 해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 시선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응답하면서 행정에서 그것을 부응해줘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는데 꼭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그 영화 증인에서 주인공이 그 자폐성 장애를 알아요. 근데 그 자폐성 장애아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그 영화에서 보여줘요. 그걸 보고 이렇게 세상을 보는구나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걸 봤거든요. 네. 바로 그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시선들이 우리 비장애인들이 장애인하고 같이 가는 세상을 위해서는 그런 네. 시선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민 돋보기 장애인의 날 또 장애인 주간을 맞아서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한 시간으로 끝날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 시간이 되면 또